와. 그냥 완전 색다른 치즈케이크의 맛이고요. 얘는 식감이 와. 이래서 이런 비교 영상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소다맘 베이킹의 사오쌤입니다. 지난번 구름빵 리뷰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 그거 촬영하고 편집하면서 신랑이랑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리얼 표정. 요청해주신 분 덕분에 제가 새로운 것도 만들어보고 또 먹어보고 새로운 표정도 지어볼 수 있어서 정말 재밌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슬슬 만들어보고 싶은 제품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선보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요청해주신 품목을 선택해 봤는데요. 이 제품 역시 저는 그냥 보기만 했지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사실 관심도 별로 없었던 품목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품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해봤는데요. 바로 바스크 치즈케이크입니다. 이 바스크 치즈케이크는 스페인의 바스크 지방의 라비냐라는 식당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이 식당이 있는 곳이 스페인의 산세바스티안 구시가지 핀초 골목에 위치해 있어서 산세바스티안 치즈케이크라고도 불린다고 해요. 여기 여행 가면 꼭 먹어봐야 할 치즈케이크라고 하는데 전 아직 스페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나 봐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중탕으로 쪄내는 식의 다른 치즈케이크와는 다르게 이건 그냥 고온에서 후딱 구워서 겉면이 좀 탄 듯하게 시커멓게 나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래서 그을린 듯한 겉면에서 느낄 수 있는 스모키한 향이 이 치즈케이크를 먹을 때 맛을 한층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중탕으로 치즈케이크를 구우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오랫동안 오븐에서 구워야 되는데 이건 또 고온에서 구우니까 짧게 팍 구워낼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겉은 검게 탄 듯이 보여도 굽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속은 굉장히 크리미하고 부드럽게 완성이 되는데 그것도 엄청 매력적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미 바스크 치즈케이크에 대한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 레시피들이 비슷한 듯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 차이점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한쪽은 박력분이나 콘스타치 같은 가루들이 전혀 섞이지 않은 레시피, 다른 한쪽은 소량의 가루들이 섞인 레시피.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이 원조인가 해서 엄청 열심히 뒤져봤는데 결국에는 원조 레시피를 찾지는 못했어요. 혹시 원조 레시피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제보 바랍니다. 자, 어쨌건 바스크 치즈케이크에 대한 영상과 정보가 이렇게나 많은데 제가 또 하나의 레시피를 만들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가루가 들어가 있지 않은 바스크 치즈케이크와 가루가 들어가 있는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두 개 다 구워보고 비교해서 먹어보고 더 맛있고 느낌 있는 레시피가 어떤 것인지 찾아보는데 중점을 둬보려고 해요. 두 개를 비교해보고 난 다음에 제 레시피는 한번 정리해보려고요. 무작정 뭔지도 모르고 먹어본 적도 없는데 레시피만 먼저 쓸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두 가지 스타일의 바스크 치즈케이크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바스크 치즈케이크는 틀을 러프하게 만들어주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종이 호일을 잘라서 그냥 이렇게 꼬깃꼬깃 잡아주세요. 이게 또 은근 매력적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 라비냐에서 파는 케이크도 다 이렇게 종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아무렇지 않게 시크한 듯 무심한 듯 넣는 것처럼 보이지만 꽤 힘드네요. 이렇게 뜨면은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바깥으로 새버릴 수 있으니까. 가장자리는 조금 잘라낼게요. 재료 설명 간단하게 드릴게요. 크림치즈 선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프랑스 제품인 끼리 크림치즈로 만들 거고요. 필라델피아 크림치즈도 굉장히 유명한데 이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만들기에는 조금 산미가 덜하고 치즈 풍미가 강한 끼리 크림치즈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어요. 오늘 끼리 크림치즈 사용할게요. 생크림은
프랑스 크림 레스큐어를 사용할 건데요. 우리나라 동물성 생크림은 너무 라이트하고 풍미가 좀 적어요. 훨씬 꾸덕하고 더 풍미 있는 치즈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프랑스 크림을 사용할 겁니다. 레스큐어 사용할게요. 이쪽은 가루가 들어간 치즈케이크고요. 이쪽은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볼 거고, 바닐라 에센스는 2개 다 넣을 거예요. 모든 재료는 다 실온에서 섞어줘야 되거든요. 재료를 계량해서 냉기가 빠질 수 있게 실온에 두셨다가 만드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먼저 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레시피부터 만들어 볼게요. 크림치즈는 실온 상태로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단단하게 냉기가 있는 크림치즈는 잘 풀어지지도 않아요. 크림치즈는 다른 재료가 들어가기 전에 덩어리 없이 완전히 풀어서 사용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덩어리가 풀리지 않거든요. 치즈케이크는 공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신에 덩어리 없이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그거는 뭐 바스크 치즈케이크 뿐만이 아니라 모든 치즈케이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림치즈를 완전히 먼저 풀어주고 다음 재료를 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 풀었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주걱에 붙어있는 이런 덩어리들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얘네들이 다 덩어리가 됩니다. 안 풀렸죠 아직. 그래서 꼭 안에 있는 크림치즈는 다 풀어졌어도 주걱에 붙어있는 크림치즈까지 긁어내서 마무리를 해주셔야지 완전히 크림치즈를 풀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 많이 놓치고 가시는 부분이거든요. 미세한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얘네들 반죽하기 전에 무조건 오븐은 예열하고 계셔야 돼요. 굉장히 고온에서 굽는 치즈케이크라서 오븐 예열이 좀 미리 되어 있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다 풀었습니다. 매끈하게 풀어낸 크림치즈에 설탕을 먼저 넣을 건데요. 저는 소금도 조금 첨가했어요. 짠맛이 살짝 들어가면 짠맛이 아니라 풍미스러운 맛을 더 내주거든요. 크림치즈에 설탕을 넣으면 꾸덕꾸덕해질 거라는 느낌이 들지만 설탕이 크림치즈에 잘 섞이고 나면 오히려 되게 부드럽게 풀려요. 처음부터 휘퍼 들어가지 마시고요. 주걱으로 먼저 잘 섞은 후에 휘퍼는 좀 있다가 휘퍼의 힘을 조금 빌릴 거예요. 거품을 내지 않으려면 휘퍼를 수직으로 꽂으시고 이렇게 섞어주시면 돼요. 됐습니다. 계란을 넣을게요. 2번에 나누어서 섞겠습니다. 거품이 들어가지 않게 휘퍼는 수직으로 꽂으시고, 자, 매끈하게 섞였죠? 다음 계란 다 넣을게요. 부드럽게 섞어주세요. 휘퍼를 쓰실 때 항상 가장자리에 혹시나 덩어리가 있을지 모르는 애들을 저어서 다시 잘 풀어주지 않으면 이런 애들이요. 얘네들이 또 덩어리가 됩니다. 공정이 어렵지 않은 만큼 이런 미세한 부분들을 신경 써주세요. 자, 실온의 생크림이에요. 왜 계란은 반반 넣고 크림은 한 번에 다 넣죠? 라고 질문하시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 이유는 재료의 질감이 다른 2가지는 잘 섞이지 않아요. 아까 좀 되직한 상태의 크림치즈 베이스에 수분 상태의 계란을 한 번에 넣으면 그 2개가 섞이는데 좀 힘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조금 계란을 넣어서 묽은 상태의 반죽에 생크림을 한 번에 넣는 것은 별로 섞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넣는 거예요. 궁금증 해소? 안 궁금했나? 자, 마지막으로 바닐라 에센스 넣겠습니다. 바닐라 에센스는 지금 넣어도 되고 생크림이나 계란에 미리 섞어놔도 되고 생크림을 다 넣은 다음에 마지막에 넣으셔도 돼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거품 없이 매끈하게 섞인 반죽, 그냥 흐르는 듯한 반죽이에요. 완전히 다른 치즈케이크랑은 다르네요. 정말. 반죽이 끝났으면 무조건 주걱으로 옆면 다 저어서 혹시나 덜 섞인 부분이 있는지 잘 섞어주시는 것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반죽이 완성됐어요. 틀에 부어볼게요. 살짝 남아있는 잔여기포 빼주시고요. 가루가 들어간 치즈케이크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저 너무 궁금해요. 공정은 똑같고요. 가루분을 섞는 타이밍 그것만 알려드릴게요. 이런 덩어리를 꼭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덩어리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완벽하게 풀었으면 설탕과 소금 살짝 넣은 거 한 번에 넣고 계란을 반 넣으시고요. 자, 그리고 키포인트가 가루 넣는 타이밍인데요. 묽은 반죽에다가 가루를 섞으면 가루가 잘 풀어지지 않고 덩어리가 져요. 그래서 계란의 반을 넣고 약간 쫀득한 상태의 질감일 때 가루를 넣어주셔야 돼요. 채를 쳐서 넣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되직한 듯한 반죽에 가루가 들어가야 가루가 덩어리 없이 풀어지고요. 근데 계란에 반절을 넣지 않으면 또 수분감이 너무 없어서 떡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란 반절 넣고 가루 섞어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크림 넣을게요. 바닐라 에센스. 자, 다 됐으면 틀에 부어보겠습니다. 잘 넣고 빼주시고 가루를 넣지 않은 반죽, 가루를 넣은 반죽 이제 구워볼게요. 자, 오븐에서 다 구워 나왔고요. 색감부터 완전히 달라요. 얘가 가루가 들어가 있지 않은 레시피고요. 이쪽이 가루가 들어가 있는 레시피예요. 10분, 15분 정도 됐을 때부터 색깔을 한번 봤는데 가루가 들어가 있지 않은 레시피가 훨씬 더 색감이 빨리 나더라고요. 최종적으로도 훨씬 더 진한 색깔이 나는 걸 볼 수 있죠. 저는 바스크 치즈케이크에 걸맞는 색감을 가지고 있는 건 가루가 들어가 있지 않은 레시피인 것 같아요. 뜨거울 때 절대 틀에서 꺼내시면 안 되고요. 충분히 식은 다음에 틀에서 꺼내 볼게요. 자, 바스크 치즈케이크 4시간 정도 충분히 냉장고에 식혀서 가지고 왔어요. 비주얼만 봐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모양만 봤을 때 좀 깔끔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루가 들어간 이 아이, 조금 러프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이 아이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양도 중요하지만 사실 맛과 질감이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자, 커팅까지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시식에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밀가루가 들어가 있지 않은 와, 먹어봐. 아, 사람들이 인생 치즈케이크 하는 이유가 있나 봐요. 이거 좀 남겨놓고 일로 안 넘어가지느니 너무 맛있는데? 자, 다음 밀가루가 들어가는 느낌부터 조금 꾸덕해요. 완전 달라. 우선 여보 먹어봐. 진짜 여보 나랑 느끼는 거 똑같은지. 손가락으로 딱 들어가봐. 하나 둘 셋 하면 찍기 하자. 여기 손가락 나오게. 하나 둘 셋 하면은 더 괜찮은 거 찍기. 하나 둘 셋. 대박. 그냥 완전 색다른 치즈케이크의 맛이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치즈케이크 뭐 평범하다라고 말할 순 없죠. 왜냐면 익숙해졌으니까 평범한 건데 그 맛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얘는 맛있는데 평범해요. 평범하지. 그냥 뉴욕 치즈케이크나 약간 그런 느낌, 딱 그 느낌이고 얘는 식감이 와. 아, 근데 취향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푸딩은 아닌데 너무 부드럽고 얘는 박력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글루텐이 있어서 약간 찰진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해요. 얘는 근데 그걸 잡아주는 가루가 전혀 없잖아요. 치즈는 똑같은 양을 썼어요. 그리고 제가 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수분량도 정말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가루만 더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와, 치즈 풍미가 훨씬 강하고 이 가루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내는 걸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래서 이런 비교 영상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걸 비교할 수 있는 댓글을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줄까? 많은 글들을 댓글도 많이 봤는데 뭐 물이 나와요 이런 댓글 되게 많이 봤어요. 그게 뭔지 알겠네요.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거 이것도 맛있어요. 좀 평범한 맛? 두 개를 비교해 봤으니까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레시피를 하나 더 만들어 올게요. 소다만 베이킹의 서우쌤이 만든 바스크 치즈케이크 레시피 공개합니다. 자, 소다만 베이킹 서우쌤의 레시피로 만든 바스크 치즈케이크 시식해 볼게요. 냉장고에서 하루 숙성했고요. 지금은 다음 날입니다. 앞서 만들어 본 두 가지 바스크 치즈케이크 중에 가루를 넣지 않은 치즈케이크를 선택해서 레시피를 수정해 봤는데요. 너무 수분이 많아서 물이 나오고 푸딩 같은 식감을 좀 더 묵직한 식감으로 보완하는 데 집중해서 레시피를 만들어 봤어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질감 자체는 너무 부드러워요. 생각한 대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건데? 이거 먹어볼래? 맛있지? 우와. 너무 맛있다 이거. 이거다. 이거다.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레시피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와, 감사합니다. 이런 레시피를 만들 수 있게 해주셔서. 부스러기도 아까워. 가루를 전혀 넣지 않고도 물이 새어나오지 않고 크리미하고 묵직한 레시피를 만드는데 성공했어요. 꼭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모두 다 만들어서 비교해보셔도 큰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새로운 메뉴에 도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소다만 베이킹이 점점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초심 잃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시는 댓글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맛있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 만들어서 선보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